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신기방기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나 또 이렇게 볼거리적으로나 아주 걸작이에요. 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기도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일단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는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예요. 일종의 영웅이 짠 하고 나타나서 긴 여정을 떠나는 대서사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그럼 왜 이 영화를 들고 왔는지 한번 말해보지요. 자, 이 영화의 배경은 바로 중동입니다. 중동이란 대체 어느 말에서 나온 걸까요? 뉴스에선 어디 테러가 났습니다. 어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. 어디 난민들이 문제입니다. 할 때 꼭 나오는 지명이 바로 중동이기도 한데요. 과연 이 중동이란 단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? 네, 사실 이 중동이란 단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. 왜냐하면 이 중동에 살던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중동에 산다고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 이 단어는 과연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중동을 열심히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버텨먹을까 하고 눈독을 들이고 있던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중동이란 단어지요. 동아시아나 남아시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유럽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. 이 중동도 그런 의미에서 쓰인 것이지요.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중동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아먹을까 하고 있었는데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중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. 단순 벗겨먹는 것뿐만이 아닌 정말 중요한 땅이었던 거지요. 그래서 이 군사계획이나 아니면 정치계획을 세울 때 이 중동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중동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거지요.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상관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중동이라고 부르네. 이거 새로운 거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중동이라고 부르지 않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중동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아시나요? 혹시 이슬람교만 믿고 있다거나 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건 아니지요? 이 중동이라는 곳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. 보세요. 이전에 질대 불가사의라며 나왔던 여러가지 불가사의들 있잖아요.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신기방기한 것들이 중동 지방에 있기도 하고요. 또 어느 곳은 고대 문명을 보여온 곳도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아예 사막만 있는 곳도 있지요. 또 자연 환경도 얼마나 다양한데요. 어느 곳에는 스키장, 즉 눈이 펑펑 내리는 설산 위에서 스키장을 타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막만 있는 것도 있지요. 또 종교는 얼마나 다양한데요.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, 또 이슬람교가 여러가지 분파로 갈라져서 아주 수니파, 시아파 말고도 여러가지 파가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곳이 중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. 자, 그러면 이 영화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어떻게 중동 국가가 오늘날의 중동 국가가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. 사실 오늘날의 중동 국가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싸움이 많이 나고 무서무서한 동네라고 비춰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동네였습니다. 황금,
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 문화적으로도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으며 또 여러가지 과일, 색색의 보석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죠. 서양인들이 이 중동 지역을 통경하게 됐다니까요. 이 모양도 보셔야지요. 전에 돈키호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때로는 이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영토를 가지기도 했고요. 오늘날에는 많이 약해지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만 옛날에 분명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시대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제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라는 겁니다. 오스만 제국은 오늘날의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광활한 제국이었죠. 아까 보셨던 이집트, 사우디아라비아, 터키 등은 물론이고 곳곳에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. 그런데 이 제국도 점점 약해져 버리지요. 그래서 유럽 열강들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 제국을 어떻게 논아먹을지 서로 미리 판을 짜놓게 됩니다. 이렇게 판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볼 수 있지요. 오스만 제국이 왜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고 판을 까는 장소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 터키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재수없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 편을 듭니다.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졌어요. 예, 졌습니다. 전쟁에서 졌어요. 네. 그래서 같이 룰루랄라하고 잠자는 오스만 제국도 져서 멸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.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배경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에서 벌어지지요. 이 영국에서 온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? 아니면 영국군을 협력을 해서 이 오스만 제국을 흔들어 놓을까를 주로 연구하고 또 실행하곤 하지요. 자,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광활한 자연환경과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깊은 내용들이지요. 왜냐하면 이렇게 로렌스가 이리쿵저리쿵 서사시를 펼쳐내는 동안 주변의 광활한 사막들과 자연환경을 지나가게 되고 뭉쳐서 로렌스가 결국 이 아랍 부족들을 뭉쳐서 결국 목표까지 가는데 성공하는 게 바로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지요. 당시 아랍 부족들은 거의 남들과 다름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오스만 편을 드는 부족도 있고 또는 영국과 손을 잡아서 싸우는 부족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이루기도 했죠. 이들에게는 아랍이라는 민족보다는 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. 사실 생각해보세요. 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다툼이나 생명 위협이 자주 나타나곤 하지요. 바로 이 사막도 그렇습니다. 이 사막에 사는 아랍 부족민들한테는 이 아랍이란 민족은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이 고난을 뚫고 생존하고 먹을 것을 논아먹고 그러한 부족들이 훨씬 중요하지. 뭐하러 이 우리들을 공격해서 쳐부수고 생명 앗아갈 수 있는 다른 부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아랍 부족들도 다른 부족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. 이 영화도 그런 거를 잘 보여줍니다.
또 이렇게 아랍 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사막에서 묘사가 아주 끝내줍니다. 왜냐하면 이 사막하면 물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물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랍 부족들도 나오고, 또 사막이라고 다 같은 사막이 아닙니다. 사막으로 된 사막도 있고, 사막은 사막이라니, 모래로 된 사막도 있고, 돌로 된 사막도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하지요. 뭐 돌밭도 있고, 뭐 하위투성인 곳도 있고,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이 사막들에서 살아가고 생존해왔던 아랍 부족들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영화를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훌륭하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조명해준 영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 영화는 정말 끝내주게 사막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아랍 민족들을 이용해 먹는 이러한 서구 열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오스만 제국과 이 영국, 프랑스가 상대하는데 힘이 막 붙여서 아랍 부족들한테 힘을 빌려달라고 했는데, 이 막상 아랍 부족들이 공을 세우고 이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아랍 부족과 맺었던 매약들을 실현하지 않은 것이지요. 이 아랍 부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. 이 과거에 여러 개의 이슬람 제국이 있었는데, 우리도 이 이슬람 제국처럼 아랍 통합국가를 만드는 게 이 요구였죠, 부족이.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큰 나라가 생겨서 뭐하러 좋을 게 있습니까? 잘게 찢겨놔야 이 간섭하기도 쉽고 슬쩍슬쩍 주워먹기도 쉬운데 말입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중동 지방은 아랍 부족들이 마음처럼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지요.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.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. 근데 이 원수들끼리 묶어놨다는 게 참 문제가 있었죠. 서로 앙숙이었던 부족, 종족 또는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같은 나라에 묶어버린 겁니다. 물론 국경들도 다 땅 따먹기를 하면서 다 지은 거고요. 자, 이렇게 원수들끼리 묶어놨으니 나라가 잘 굴러갈까요? 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, 앞으로의 중동은 그런 게 참 힘들었습니다. 수많은 쿠데타나 아니면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 정치가들로 인해서 중동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. 자,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중동의 모습이 상당 부분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짝짝꿍 땅 따먹기 결과라는 것에 더 수긍을 해야만 할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좀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. 뭐 지금까지도 중동은 여러가지 일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고 있죠.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곳이 바로 중동이니까요. 하지만 이 중동 사람들이 오늘날의 모습처럼 싸움이나 폭력 등을 좋아해서 왜 이런 모습일 걸까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중동 사람들도 편안하고 좋은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. 영화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는데, 이 사막에 사는 아랍 부족들도 사막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.
오히려 과거 스페인에 있었던 훌륭한 정원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죠. 과거의 스페인에서 안락하고 영화로웠던 시기를 말이에요. 이처럼 아랍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. 우리처럼 다 편안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. 자,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랍에 대해서 아님 중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영화가 100%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. 혹자는 주인공 로렌스 씨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도 말하긴 하지요. 또 과장되거나 또 잘못 표현한 부분도 분명 있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영화는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중동에 있던 아랍 부족들이 기여를 했고 그 기여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요. 자, 그럼 오늘 또 괜찮은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렸네요. 자, 그럼 빠이.